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나스닥 뉴스, 엔비디아의 주가가 멈추지 않고 솟구친다는 소식, 그리고 지금이라도 AI 관련주를 사지 않으면 평생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주변의 압박. 그 소음 속에서 당신은 안도감을 느낍니까?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함을 느낍니까?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술 혁명의 한가운데 서 있다고 교육받고 있습니다. 증기기관, 전기, 인터넷을 잇는 네 번째 불꽃이 바로 AI라고 말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지금은 AI 버블이라고, 2000년 닷컴 버블의 재림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버블이라고 부르는 것에 반대합니다. 버블은 적어도 실체는 존재하지만 그 가격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이성적인 과열이 꺼지고 나면 거품은 사라지지만 그 기반이 되었던 기술은 남는 법이죠. 하지만 만약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거대한 산업의 밑바탕에 애초에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성장의 증거라고 믿었던 그 화려한 숫자들과 매출이 사실은 누군가 정교하게 설계한 거대한 회전목마일 뿐이라면요? 오늘은 AI 기술의 위대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술의 성전 뒤편에서 은밀하게 돌아가는 돈의 구조를 해부할 것입니다. 왜 이것이 버블이 아니라 거대한 금융사기의 설계도와 닮아 있는지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만 보겠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AI 칩, 즉 GPU를 구매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약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5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그렇게 비싼 칩을 사서 만든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총 매출은 얼마일까요? 약 30억 달러입니다. 65조 원을 투입해서 4조 원도 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천문학적인 전기료, 데이터 센터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장비값 대비 매출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투입 대비 산출이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구조를 우리는 무엇이라 부를까요? 보통은 파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숫자를 보고 환호합니다.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라는 마법의 단어를 사용해서 말이죠. 그렇지만 당신은 알고 계실 겁니다. 세상에 공짜 밥은 없으며 수익이 나지 않는 지출은 투자가 아니라 비용일 뿐이라는 것을요. 과연 이 막대한 적자를 감당하면서까지 돈을 계속 쏟아붓는 주체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 도박을 계속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들이 매출을 조작하고 투자를 가장하며 현금 흐름을 세탁하는 세 가지 방식을 폭로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입니다. 저는 이것을 매출처럼 보이는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비즈니스에서 매출은 고객이 지출한 대가입니다. 하지만 지금 AI판에서 찍히는 매출은 그 정의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거대 빅테크 기업 A가 있습니다. 이들은 수조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촉망받는 AI 스타트업 B가 있습니다. A는 B에게 수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합니다. 시장은 열광합니다. A의 주가는 오르고 B의 기업 가치는 수조 원대로 껑충 뜁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이면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A가 B에게 건넨 투자금에는 아주 기묘한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가 준 돈의 80% 이상을 우리 회사의 클라우드 서버를 빌리는 데 써야 한다. 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스타트업 B는 A에게 받은 돈을 다시 A에게 돌려줍니다. 명목은 서버 대여료입니다. 그러면 A사는 재무제표에 이 돈을 클라우드 매출로 기록합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자기 주머니로 들어왔을 뿐인데 장부에는 폭발적인 매출 성장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매출일까요? 이것은 자기 돈을 빌려주고 자기 물건을 사게 만드는 일종의 자금 세탁형 매출입니다. 시장의 투자자들은 껍데기뿐인 매출 성장률에 속아 빅테크 기업의 주식을 더 삽니다. 숫자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숫자를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매출로 둔갑하는 순간 우리는 가짜 성장을 진짜라고 믿게 됩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그 화려한 성장 그래프, 그것이 정말 고객이 낸 돈인지 아니면 기업이
자기 살을 깎아 만든 홀로그램인지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구조는 더욱 정교합니다. 투자처럼 보이는 내부 거래입니다. 지금 AI 산업은 외부에서 새로운 돈이 들어와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폐쇄된 리그 안에서 돈을 돌리며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벤처 캐피털, 빅테크, 그리고 스타트업이라는 세 축의 관계를 봐야 합니다. 빅테크 기업은 주가가 올라 확보된 자금력으로 VC에 돈을 댑니다. VC는 그 돈을 받아 다시 AI 스타트업에 투자합니다. 스타트업은 그 투자금으로 다시 빅테크의 칩을 사고 클라우드를 이용합니다. 보이시나요? 돈이 산업 밖으로 새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원 안에서 미친 듯이 회전합니다. 이것은 성장이 아니라 자기 소비 시스템입니다. 마치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뱀, 우로보로스와 같습니다. 뱀은 자신의 꼬리를 먹으며 배가 부르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몸이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순환고리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가격 결정권이 소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서클을 주도하는 설계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AI 모델의 가치를 마음대로 책정하고 서로의 기업 가치를 높여주며 상호 부양합니다. 실사용자가 AI로 돈을 벌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이 회전 목마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기만 하면 주가는 오르고 보너스는 지급되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 순환고리 중 어느 한 곳이라도 균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올라 VC의 자금줄이 마르거나 스타트업들이 더 이상 빅테크의 비싼 통행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 이 거대한 회전 목마는 멈추는 순간 관성에 의해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폭발할 것입니다. 외부의 실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내부 거래는 결국 폰지 사기의 끝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구조는 가장 치명적입니다. 실체 없는 현금 흐름입니다. IMF와 리먼 사태를 겪으며 우리가 배운 가장 뼈아픈 교훈은 기업을 죽이는 것은 적자가 아니라 현금 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AI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장부상으로는 부자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현금 대신 약정과 미실현 수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조 원대의 클라우드 사용 계약, 향후 10년간 발생할 예상 매출 같은 것들 말이죠. 그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미래의 현금을 담보로 오늘 어마어마한 빚을 내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칩을 삽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용 창출입니다. 그런데 그 신용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언젠가 AI가 인간의 일을 모두 대체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믿음입니다. 만약 그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AI가 기대만큼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한다면요? 지금 AI 산업은 충격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고층 빌딩처럼 보이지만 기초공사는 약속이라는 모래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실제 현금은 빅테크의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칩을 사는데 이미 다 소진되었습니다. 이제 그 칩들이 돈을 벌어와야 하는데 실제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기업들은 AI를 도입해서 비용을 줄였다기보다 AI를 공부하느라 비용을 더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실체가 없는 현금 흐름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오아시스 같지만 막상 목이 말라 달려가면 모래 한 줌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투자한 그 기업의 금고에 진짜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종이 조각뿐인 미래 약정만 가득한지 확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구조는 작은 충격, 이를테면 금리 인하 지연이나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 한 번에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는 유리성입니다. 지금 AI 산업의 구조를 다시 보세요. 매출은 비용에 돌려막기이고 투자는 내부자들끼리의 자금 세탁이며 성장은 미래의 현금을 가불해온 착시 현상입니다. 만약 어떤 개인이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했다면 그는 당장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첨단 기술과 혁신이라는 외피를 두르는 순간 전 세계 자본이 찬양하는 성전이 됩니다. 저는 AI 기술 자체가 가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딥러닝과 대규모 언어 모델은 분명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위대함이 그 산업의 금융적 건전성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17세기 튤립도 아름다운 꽃이었고 2000년대 인터넷도 세상을 바꿀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을 이용해 돈을 복사하려 했던 시스템은 예외 없이 사기로 끝났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버블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버블은 대중의 광기가 만들지만 사기는 설계자의 치밀한 계산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설계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게임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요원을 만들고 공포를 조장하며 당신이 이 회전 목마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붙잡아 둡니다. 그들이 엑시탈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말입니다. AI는 남을 것입니다. 붕괴 이후에도 AI 기술은 우리 곁에 남아서 세상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술은 남지만 기업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산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어떠한 해결책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저 냉정하게 여러분의 계좌를 보며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투자한 그 가치가 진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서 얻은 대가인지 아니면 누군가 정교하게 짜놓은 돈의 순환고리 안에 잠시 부풀려진 숫자인지 말입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안반인지 아니면 무너지기 직전의 늪인지는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남은 생을 지탱할 존엄입니다. 그 존엄을 기술혁명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통째로 맡기지 마십시오. 이 거대한 금융구조가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지, 그리고 그 붕괴의 첫 번째 도미노는 무엇이 될지 생각하며 오늘 제가 던진 질문들이 당신의 밤을 조금은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만이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깊은 부의 전략을 함께 탐구할 구독자로 남아주세요. 웰스토피아와 함께 당신의 부의 여정을 시작하세요.